안녕하세요. 영상음악 실습 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영화음악의 기능에서 3번과 5번 기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볼게요. 3번은 영화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이고 5번은 순수한 배경음악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자, 3번 영화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이해하려면 영화가 뭔지를 일단은 생각해 봐야 돼요. 영화는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상황에서 찍은 단편들을 편집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편집 기술이 없을 때는 이게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영화의 편집 기술이 생기면서 1층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2층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다른 시간에 찍어서 교차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되면서 영화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디지털을 통해서 혹은 이제 CG를 통해서 그동안은 상상하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영상 미디어를 담을 수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음악은 점점 더 많은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 음악은 아마 기술이 발전하는 한 계속 발전되는 학문일 겁니다. 여기에서 컨셉을 이해해야 되는 건 일단 시간, 타임과 공간, 스페이스예요. 영화에는 테이크, 슛, 씬, 시퀀스, 영화, 무비가 있습니다. 일단 테이크가 가장 짧은 단위가 되겠죠. 물론 길게 찍으면 긴 단위가 될 테니까 짧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테이크는 ready, action, cut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ready도 cut도 잘리지 않은 편집이 전혀 없는 이 상황을 take라고 합니다. 보통 영화 촬영장에서 제가 예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서 촬영하는 독립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엑스트라들 모아놓고 이제 감독님이 자,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레디 하면은 모든 레코딩이 돌고 있는 겁니다. 필름도 돌고 영상기도 돌고 오디오 녹음도 돌고 있는 상태가 레디고요. 액션 하면은 그때부터 연기를 해주시면 되고 컷에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레디, 액션, 컷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 테이크는 편집 없이 하나의 통짜, 가장 원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테이크라고 말하는 원테이크 샷, 원테이크 전투씬, 원테이크 싸움씬,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킹스맨의 싸움하는 장면이죠. 제가 이 영상을 플레이는 못합니다. 하도 저작권 문제가 요즘 민감해서. 어제도 어떤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5년 전에 했던 음악회의 포스터가 어떤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피아노 그림을 사용했나 봐요. 그게 5년 뒤에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내용 증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타인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교회를 걸어 들어가는 장면, 중간에 열받아서 총을 쏘는 장면부터 내내 이 모든 장면이 끊기지 않고 쭉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 테이크 장면이라고 합니다. 레디, 액션 해서 컷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 테이크가 편집이 들어가면 그게 쇼트가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쇼트겠죠. 레디라고 말하는 장면도 액션이라고 말하는 감독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쇼트입니다.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장면. 그래서 식사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쇼트로 찍으면 그게 쇼트겠죠. 의미는 없겠지만 원테이크와 쇼트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원테이크는 레디 액션 컷이 들어가 있고 쇼트에는 이 앞부분들이 잘려진 채 정말 순수한 여기서부터 이 원테이크 씬이 끝나는 데까지가 쇼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엔 씬이에요. 이렇게 짧게 편집되어 있는 쇼트가 모이면 하나의 씬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 씬 같은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어떤 전투 씬이라고 하면 배 타고 와서 배 타는 장면 끊기고 그 다음에 상륙할 때 기관총 날라오고 중간에 많은 사람들 죽고 고지 탈환할 때까지 이런 쇼트 장면들이 말하자면 씬을 형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드신이라고 말할 때도 방 안에서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씬입니다. 이 씬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까지의
맥락을 의미해요. 여기서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미가 등장하죠. 그러면 시퀀스는 뭐가 되냐면 이러한 씬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이야기 맥락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드신이 제일 쉽겠네요. 배드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예를 들어 술을 먹는 장면들, 그 다음에 배드신 장면, 그 다음날 뭐 해장하는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다. 각각의 씬이 존재하죠. 왜냐면 술 먹을 때의 시간과 공간이 다르고 배드신에서 시간과 공간이 다르고 해장술 먹을 때의 시간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씬들을 묶어서 하나의 시퀀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시퀀스가 의미하는 건 그 둘이 사랑에 빠졌대 라는 이야기의 맥락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오해해서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몇 개의 시퀀스들이 만나면 그게 하나의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ake, 여기서 샷이 이 short고요. scene, 시퀀스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항상 중요한 게 시간이 어떻게 흐르며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는 이 시간과 공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따라가는데 영화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연속성을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짧은 장면들은 트랜지션이라는 방식으로 편집이 돼요.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이 어떤 방식으로 장면이 전환되는가가 이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혹은 편집자가 표현하고 싶었던 아이디어를 표현해 주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도로시가 테크니컬러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얘는 실제로 잘린 적이 있어서 역시 플레이는 하지 않고 컨셉만 설명드리면 소용돌이를 타고 작게 보면 되는군요. 네. 소용돌이를 타고 도로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지? 집 자체가 날라왔는데 라고 가서 문을 엽니다. 아직까지는 흑백 컬러로 되어 있죠. 약간 세피아 톤으로 되어 있는데 문을 여니까 그 안에 컬러로 만들어진 오즈의 마법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씬 조합이죠. 태풍 타고 날라와서 오즈의 세계로 도착해서 오즈의 마법사의 세계로까지의 입성,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 쇼트 이 씬이 어떻게 지금 편집되어 있는가. 문 열고 들어가니 컬러풀한 세상이 오더라. 이 시기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편집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흑백 시대에서 테크니컬러의 컬러의 시대로 변환될 때 딱 한 번 쓸 수 있는 테크닉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편집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편집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컷이 있고 페이드가 있어요.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컷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세분화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이 컷을 붙일 것인가가 결정되고, 페이드는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처럼. 그래서 V 페이드, 하나가 사라지고 다시 하나가 이렇게 등장하는 게 V 페이드. 하나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사라지고 검은색에부터 서서히 무언가가 등장하면 이게 페이드 블랙입니다. 디졸브 같은 경우는 하나가 사라지면서 다른 하나가 서서히 떠오르는 걸 얘기해요. 그 크로스 페이드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어떤 장면 전환인지는 그려지시죠. 그리고 얘네들이 영화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었는가 라는 것들이 대충 그려지시죠. 이런 편집 방법들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자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가 이 영화 내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하자면 부여해주고 있겠죠. 이런 역할들을 음악도 동시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음악이 지금 발전된 지 아직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영화 편집도 발전된 지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 음악을 공부하는 것처럼 수많은 연구 자료와 학문들로 아직 완벽하게 체계화가 돼 있지 않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발전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자면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핫한 부분입니다. 발전 가능성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편집 부분들에서 사운드 부분을 이용한 편집을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영상에 관련된 거였죠. 사운드 오버랩 부분이 있어요. L컷과 J컷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L컷이라고 하면 잠을 자는 장면이라고 보죠. 잠을 자는 장면이 가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있는 사운드가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여전히 잠을 자는 장면이 계속 되는데
눈 떠가지고 일어나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장면은 바뀌는데 소리는 안 바뀝니다. 계속 드르렁 쿨쿨 드르렁 쿨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꿈 현실인가요, 비현실인가요? 분명히 내가 눈 떠가지고 밖에 나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속 숨소리 쌕쌕 들리면서 코 드르렁 드르렁 불고 있는 사운드가 들린다. 그럼 이 사람 여전히 꿈에 있는 느낌이겠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장면은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꿈일 거예요. 사운드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반대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얘로 바뀌기 전에 먼저 얘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보여준다면, 예를 들어 잠을 자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눈을 떠서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장면에서 갑자기 부시럭 한 다음에 냉장고 문 삑 열고 꿀꺽꿀꺽꿀꺽 해서 이 장면과 합쳐진다면 관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청자들은 이 뒤쪽 장면으로 마치 빨려 들어가듯 몰입이 되겠죠. 이게 영상만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사운드가 보조해주는 역할이에요. 사운드가 오버랩되는 편집, L컷과 J컷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잘 보면 거의 대부분 이 L컷과 J컷을 사용해서 전환이 돼요. 그래야지 다음 씬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긴 됩니다. 편집이 어눌해서 계속 이 영화가 내내 컷만 사용한다. 특정 시대의 영화 스타일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찍을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승우 주연의 하류 인생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 감각에 맞지 않게 되게 옛날 영화처럼 찍었다. 그래서 레디 액션 컷 상에서 정말 액션 딱 끝나고 배우들이 살짝 멈칫했다가 이제 연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편집상에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아마 감독이 임검택 감독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시대의 어떤 영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편집을 저렇게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다채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영상 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 예술을 서포팅 해주는 게 바로 음악의 기능입니다. 자, 영화의 구조가 이해됐다면 음악 부분으로 한번 와볼게요. 오늘 골라온 영화는 인셉션입니다. 여러분 출첵 과제로도 인셉션을 보고 감상평을 올려라 라고 드렸죠. 제가 이 PPT를 준비하는 데 조금 오래 걸렸던 건 제가 인셉션을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영감받아서 전자음악 작품도 썼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구해서, 대본을 구해서 그냥 대본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 영화 음악 강의를 위해서 영상을 보니까 또 안 들리던 것들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넣을까? 그러려면 도저히 시간이 없는데 막 이런 걸 고민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화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인셉션에서 예제를 찾아라. 아주 단순한 예제는 이런 예제예요. 인셉션 마지막 엔딩 씬입니다. 인셉션의 마지막 엔딩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비행기에서 눈을 떠요. 그리고 사이토와 눈이 마주치죠. 사이토도 림보에 빠졌다가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도착했어 라고 쳐다보고 있죠. 사이토가 나 구해줘서 고마워 라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공항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해주죠. 공항에 도착합니다. 긴장감이 생겨요. 이때 한번 음악이 긴장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음악을 크게 만들까요? 작게 만들까요? 작게 만들어요. 밑으로 쭉 내립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이제릭과 논 다이제릭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Welcome home, Mr. Cove 하면서 음악이 다시 쫙 하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음악은 타임이라는 음악 하나예요. 아버지를 만납니다. 공항을 나가면서. 그리고 집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마지막에 토템을 돌리면서 토템이 이렇게 줌인 되면서 영화가 끝나요. 비행기, 공항, 집. 어떻게 보면 다른 공간, 비행기에서 집까지 시간이 꽤 흘렀겠죠. 다른 시간. 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 순간 하나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흐름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감정의 기복과 긴장감의 형성이
너무나 영상과 잘 맞습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보면 영화의 시간적,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대표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접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셉션은 정면으로 시간과 공간을 비틀어보는 영화죠. 인셉션은 자각몽이라는 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각몽은 뭐냐면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 이게 꿈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항상 false awakening이라고 가짜 깨어남, 거짓 깨어남과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있다라고 꿈속에서 인지했는데 이제 꿈이 깼구나. 그런데 내가 꿈 깨보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네. 내 일상생활로 돌아왔구나 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게 꿈인 거예요. 너무 현실과 동일한 꿈을 꾸기 때문에, 비슷한 꿈을 꾸기 때문에 꿈에서 깼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자각몽입니다. 루시드 드림입니다. 그 자각몽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인셉션에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뒤틀리는가는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이 분석을 보면 현실 세계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꿈으로 빠지면 드림 1 단계, 그래서 현실 세계의 시간과 드림 1 단계의 시간은 또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또 드림 1에서 다시 잠에 빠지면 드림 2로 넘어갑니다. 2단계로 넘어갑니다. 역시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에 36month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2year을 쓰죠. 얘는 24개월, 얘는 36개월이니까 말이 안 되고 얘가 36일, days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month가 days라는 의미로 쓰였나요? 글쎄요. days 36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드림 2에서 하루 또 다시 한번 잠이 들면 드림 3, 3단계가 되고 다시 36일이 한 20배 정도 돼서 2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3단계에서 다시 잠에 빠지면 4단계가 되는데 그 단계를 림보라고 부르고 이때는 20배가 되니까 40년 정도가 되죠. 여기에서의 어떤 짧은 1시간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1.5대2니까 한 36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36시간 1시간 반 정도를 잤다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어떤 단계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스트럭처를 구분해 놔요. 그래서 이 색깔이 이제 커브고 이 색깔이 사이토고 이런 이제 영화 내에서의 분석들, 그리고 아키텍처 형식으로 봐서 리얼리티, 드림 레벨, 비행기, 드림 레벨은 그 첫 번째 드림 레벨 1이죠. 그 밴 안에서 잠드는 거, 엘리베이터 씬, 그 다음에 산에서 흰산 덮여 있는 곳에서 벙커 같은 데 쳐들어가는 씬, 그 다음에 이제 림보, 거대한 도시에서의 씬,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눠져 있고 누가 그 시간 영역을 얼마큼 경험하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빠져나오는가 설명되어 있죠. 얼마나 이 인셉션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있는지 보이시죠?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잠에 들면 공간이 바뀌고 그 공간은 현실과 다른 시간의 흐름이 흐른다. 그러니까 스트레치된, 더 느려진 시간이 흐른다. 이 컨셉이 기본적으로 이 음악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시공간을 뒤틀어 놓은 영화 속에서는 뭘 발견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이제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꿈의 단계에서 이 꿈을 깨어난다라는 시그니처를 이 곡으로 줍니다. 농 주느 흐라트 향이라는 에디트 피아프의 1960년대 샹송이에요. 이 농 주느 흐라트 향은 무슨 뜻이냐면 농은 no입니다. 영어로. 향은 nothing이에요. 드는 of, 그 다음에 주는 I, 느는 don입니다. 그 다음에 regret이죠. regret. 그 다음에 향.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닐르비앙, 이거는 좋은 것도. 닐르말, 나쁜 것도. 어떤 꼭마페, 사람들이 내게 했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뚜쌈의 비앙떼걀, 비앙내걀이라고 읽어야겠죠. 비앙내걀인데 쌈의떼걀이라는 그냥 표현이 있어요. 불어에. 똑같아 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쌈의떼걀 똑같아 라는 표현입니다. 뚜쌈의 비앙내걀.
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나한테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음악이 흐르면 잠에서 깨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 음악이 주고 있는 건 뭐죠? 이 모든 영화가 긴장감을 갖고 흘러갈 수 있는 건 인셉션이라는 꿈을 뺏어올 수 있는 도둑들한테 뺏어올 수 있다면 넣을 수도 있겠지 라는 데서 시작되죠. 그런데 그 꿈을 넣는 것 때문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부인이 자살을 하고 평생 도망자가 되고 자신의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러한 모든 인셉션의 작전에 투입될 때 마음속에는 항상 후회가 있겠죠. 근데 음악은 아이러니하게 아니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는 가사를 주면서 잠을 깨웁니다. 그래서 영화 인셉션은 오프닝 오픈 엔딩이죠. 그래서 이게 여전히 꿈이냐 아니다 현실로 돌아온 거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만약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다, 영화 감독이 만약 그걸 계속 꿈으로 놔둬놓고 싶었다면 이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곡 말고 다른 걸 쓰지 않았을까? 정말 이 영화가 그래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엔딩을 맞았기 때문에 현실로 돌아온 게 아닐까요? 이렇게 낼 것 같아요. 근데 정반대 의견도 존재할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끝은 여전히 후회에 남아있는 비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더라. 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오픈 엔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디트 피아프의 시그널이 재밌는 건 다이제릭과 논 다이제릭 사이에서 다이제릭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이제릭은 뭐였죠? 내가 듣는 음악을 극중 캐릭터가 들으면 그게 다이제릭 음악입니다. 자동차 부서지는 소리, 핸드폰 벨 소리, 건물 무너지는 소리 등입니다. 논 다이제릭은 내가 듣는 사운드를 극중 캐릭터가 못 들으면 그게 논 다이제릭이에요. 대표적으로 나레이션 소리, 그리고 영화 음악이 대표적인 논 다이제릭 뮤직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이 곡은 다이제릭 뮤직으로 쓰인 거예요. 이 사운드는 극중 캐릭터 모두가 듣습니다. 그러면 다이제릭 음악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공포영화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극적인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에 오히려 음악이 커지지 않고 아예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젖어있는 바닥을 처벅처벅 걷는 소리라던가 문을 열 때 끼익 이러한 문 소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어떤 막 으스스한 선율이라던가 전자음악적인 사운드가 나오기보단 아예 논 다이제릭 사운드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 스크린 안쪽의 공간과 사람들이 앉아있는 청중석의 공간은 엄밀히 말하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상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이제릭 사운드만 존재하는 순간에는 그 벽이 허물어져요. 그 공간의 어떤 구분이 없어집니다. 왜? 내가 듣는 사운드를 그대로 저들도 듣고 저들이 듣는 사운드를 그대로 나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로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의 어떤 이질감이 사라지는 게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공포영화에서 아무 소리 없이 문소리 처벅처벅, 문소리 삥 날 때 사람들은 나도 그 공간,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훨씬 더 긴장감이 증폭하는 거예요. 아까 인셉션에서도 공항씬 설명드렸죠. 공항에서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잡혀갈까 아니면 공항을 통과할까, 이 궁금한 사이에서 오히려 음악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웰컴 이라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다시 음악이 커집니다. 왜냐면 그 순간 우리 모두 공항에 다 같이 있는 거죠. 음악이 만들어 놓은 공간의 분리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트 피아프의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라는 곡은 이 영화 내에서 다이제릭 사운드로 굉장히 독특한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다이제릭과 논 다이제릭이 어떠한 방식으로 음악에서 쓰일 수 있는가의 부분이라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게 농 주느 흐레트 향입니다. 오랜만에 불어 발음을 해서 조금 어색한데 제가 사운드를 못 들려드리니까 다 건반으로 쳐드릴게요. 대충 이런 곡이에요.
멜로디 기억나시죠? 이 앞부분에 사용됐던 빰빠밤빠밤빠밤빰 이라는 도입부를 이 영화 내에서 계속 리드믹 모티브로 활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냐면 기본 아이디어가 타임이 스트레치 되죠. 그래서 빰빠밤빠밤빠밤빰이라는 리듬을 빰빰 빰빰 이런 방식으로 늘리고 공간이 변해서 꿈에 더 한 번 더 들어가면 빰빰 빰빰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 늘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오프닝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미디로 연주하고 있는 거라서 중간에 잠깐 잡음이 나는데 영화 시작할 때 이 사운드 들어보셨죠? 이 사운드가 정확히 이 리듬을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배율로 스트레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리듬이 영화 내에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Dream is collapsing 이라는 선율이 쓰일 때도 빰빰 사운드 들리시죠? 그런 다음에 얘가 더 긴장감이 생기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이러면 이 빰빰이 훨씬 더 늦게 꽝 빰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단 2개가 만들어낸 리듬입니다. 짧고 긴 리듬이 만들어내는 그 리듬이 계속 이 영화 내에서 쓰이고 있고 그게 바로 어떤 시간과 공간이 점점 변해가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스 짐머는 이 사운드를 조금 더 언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브라스 군을 썼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호른, 그 다음에 6명의 테너 트럼본, 6명의 베이스 트럼본, 4명의 튜바를 자기가 썼다. 아마 지금까지 모았던 브라스 편성 중엔 가장 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말러의 천인교향곡에 사용된 트럼펫이 7대예요. 1000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쓰는 음악에서도 트럼본이 7대가 쓰이는데 여기서 12대가 쓰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빰빰이라는 사운드를 와 이게 대체 어디서 만들어낸 사운드지? 어떻게 뽑아낸 사운드지? 라고 굉장히 고민했던 흔적이 보이죠. 저는 오히려 오케스트라 악기처럼 리얼하게 만들고 싶었으면 이런 선택을 안 했을 것 같다. 훨씬 더 스트레치 돼서 어떤 피치를 2배로 늘리면 이런 피치가 한 옥타브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저음역대의 사운드를 얼마만큼 이 영화에서 부스트 시켜줄까를 한스 짐머가 엄청나게 고민했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영화 내에서 모티브는 대략 2개 정도가 있어요. Dream is collapsing에 등장하는 사운드입니다. 완벽한 크로매틱이죠. 그래서 상성부의 멜로디가 솔, 솔 플랫, 솔, 파샵, 솔 플랫 왔다 갔다 하면서 G 마이너, G 플랫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B 메이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는 부분에선 어떻게 쓰이냐면 C 마이너, B, 그 다음에 A 플랫, E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도시로 베이스가 이 멜로디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크로매틱이죠. 굉장히 크로매틱한 사운드입니다. 메인 타이틀인 메인 빔 타임은 어떻죠? 굉장히 다이아토닉하죠. F샵 하나 붙어 있고 A에서부터 A까지 D까지의 흐름을 라, 미, 솔, 레, 라, 도, 솔, 레 라는 베이스로 흘러갑니다. 스케일이 뭐라고 했죠 이거? A 마이너인가요? 아니죠. G 메이저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A 도리안 모드로 이제 쓰여진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라, 도, 미, 솔, 솔, 시 3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변주를 위해서 메이저 7을 등장시키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3도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아토닉하죠. 크로매틱과 다이아토닉 두 개의 요소를 배치시킵니다. 그러면서 Dream Within a Dream이라는 곡은 OST에는 있어요. 근데 영화 내내 보면 OST에 있는 곡이 한 번에 쫙 흐르는 경우가 없어서 찾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일단은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대충 이런 사운드입니다. 제목 꿈속의 꿈. 꿈속의 꿈은 사이토한테 사기치려다가 실패하는 첫 장면에서 사이토가 이렇게 바닥에 카페트 만지면서 Dream within a dream 머리 좋군 꿈속의 꿈을 또 만들다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단어 문장에서 따온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Dream within a dream OST에 있는 곡이 시작부터 끝까지 영화 내에 딱 쓰이지 않아요. 몇 개 한 그 시퀀스에서 부분들을 발췌해서 가져온 건데 이 부분은 어디 쓰이냐면 바로 림보에 빠졌을 때 쓰입니다. 림보라는 공간은 현실과 가장 멀리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영화 내내 인셉션 타임의 멜로디는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요. 영화의 첫 번째 시작도 상성부에서 하모닉스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단순한 예제로 들려드렸던 라스트 씬의 바로 전 장면도 림보에 빠진 사이토를 구하러 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장면이에요. 가서 사이토 우리 다시 돌아가자. 둘 다 젊었던 그때로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잠에서 깨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사운드를 없애고 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우리 다시 영맨이었던 때로 돌아가자 라고 하고 사이토가 총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총을 집으면서 끝나요. 이때 나오는 선율이 이렇게 하모닉스, 바이올린 하모닉스만 진행되다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눈을 뜨는 순간 음악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곳곳에 오프닝 혹은 중간중간마다 타임이라는 메시지는 계속 들립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타임의 동일한 코드 진행으로 가다가 중간 부분들이 반음계가 변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석하는 사람은 이 타임과 드림 컬랩싱이라는 게 플러스 된 게 이제 얘의 결과물이다. 왜? 여기에 쓰이는 G 마이너의 아이디어가 이쪽으로 차용되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다. 어쨌든 다이아토닉하고 크로매틱한 아이디어에서 순수하게 다이아토닉 했던 애가 크로매틱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약간 음악이 이그러지죠.
이 일그러진 음악이 어디에 쓰이냐면 현실과 가장 괴리감이 있는 림보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림보의 마지막 부분에서 원 멜로디가 들리면서 이들이 다시 현실 세계, 비행기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되죠. 이 구조를 알고 듣는다면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마음껏 느낄 수 있겠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컨셉으로 이 음악들이 만들어지는가 중요한 모티브만 기억하면 돼요. 아래쪽에서 울리는 에디트 피아프의 원 사운드의 리듬과 오프닝을 알리는 리듬, 그런 다음에 훨씬 더 길어지는 더 길어지다 보니까 마치 각각 애들이 정박처럼 들리게 되는 순간 계속 음악의 리듬은 스트레치 돼요. 그 위에 크로매틱한 사운드와 다이아토닉한 사운드가 번갈아 가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표현들을 만들어주고, 가장 낮은 단계의 림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이 곡의 주요한 테마가 이그러진 채 등장하면서 마지막 엔딩 씬으로의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얼마나 작곡가와 연출가가 이 영화 음악을 통해서 뒤틀려져 있는 시공간을 좀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음악을 다시 들으면서 생각보다 이 부분도 얘기하고 싶고 저 부분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마지막 림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림보에 빠졌던 주인공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사이토를 구하기 위해서 남습니다. 조금 더 앞부분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림보에서 3단계로 빠져나와요. 이 3단계로 빠져나오는 부분에서 점점 이 사운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음악을 이게 영상을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임세션은 예전에도 올렸다가 잘린 적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요일날 제가 1,400만원 배상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는데 저작권은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나중에 인셉션만 가지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트릭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만 정리해 보면 영화 음악이 기본적으로 영화 속의 시공간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데이터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곡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로 그런 것들을 서포팅해 주는가, 대표적인 장면들과 어떤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어떤 시그널 음악이 논다이제릭이 아니라 다이제릭의 역할을 하면서 이 영화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의 스페이스, 영역들이 다 이렇게 뭉뚱거려져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되게 매력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섯 번째 기능 얘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순수한 배경음악으로서의 기능. 원래 음악이 했어야 되는 영화 음악의 역할이에요. 처음에 영화 음악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극장이 있는데 무성영화 시절에 영사기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사기 소리가 너무 막 윙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끄러우니까 저 영사기 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재즈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한다거나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무언가를 연주하는 게 영화에서 들리는 사운드의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유성영화가 등장하고 영화 음악의 필요성이 만들어지게 된 건 킹콩이라는 영화에서 영화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안 무섭네? 그럼 음악이라도 무서워야지 라고 시작되는 게 이제 1938년도에 영화 음악이었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음악은 시작부터 순수한 배경음악으로서의 기능이 있었겠죠. 백그라운드 음악은 이때 관객에게 의식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음악이 영상을 압도하면 사실 좋은 영상 음악이 아니라고 했었죠.
예제를 하나 가져올 때 뭘 가져와 봤냐면 인셉션 OST를 유튜브에 검색하면 Full Expanded Sound 트랙이 뜹니다. 이게 A면, B면, CD 1, 2로 돼서 총 2시간 18분짜리예요. 인셉션의 러닝타임이 2시간 28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음악이 총 2시간 18분 동안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엔딩 크레딧을 빼면 대충 2시간 10분 정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음악 없이 등장하는 장면은 20분이란 얘기예요. 거의 2시간 20분짜리 영화에서 20분 빼고 2시간 동안은 음악이 내내 흐릅니다. 그런데 인셉션 스코어 악보 구입해 보시면 Dream Within a Dream, Dream is Collapsing, Time, 몬바사 딱 이렇게 4곡 악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숄 버전의 OST 트랙을 보셔도 뭐라고 할까요? 타임 멜로디를 조금 응용한 어떤 Remembered 이런 음악들이 있지 사실상 테마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걸로 끝나요. 그럼 대체 이 2시간짜리 음악은 뭘까요? 순수한 배경음악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ream Within a Dream을 OST에서 들으면 한 5분짜리 음악이지만 이 5분짜리 음악이 대충 To the Complex에서부터 Walking Through Limbo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부분씩 나와요. 그 사이들은 어떤 컨트롤 베이스의 저음이 계속 잡고 있다거나 아니면 삐 하는 배경음들이 하모닉스 사운드가 잡는다거나 아니면 리버브만 걸린 효과들이 그 뒤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배경음악으로서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했는지 아니면 한스 짐머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어떤 이 시간이 스트레치 되는 거에서 착안을 했던지 유튜브에 타임을 검색하시면 10시간 연속 듣기, 1시간 연속 듣기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이건 1200만 뷰가 나오고 100만 뷰가 나와 있어요. 얘는 100만 뷰가 나왔지만 정말 이걸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하면 10시간씩 들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스트레치 해놓고 시간을 뒤틀어 놓은 왜곡해 놓은 이 영화의 메인 테마 제목이 타임입니다. 그 타임을 또 사람들은 스트레치를 해놨죠. 굉장히 뭔가 오마주 같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들어봤어 라고 말하는 약간 이제 패러디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인셉션에 등장하는 음악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들으면 영화 음악은 영화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 시간과 공간의 경계선을 허물고 가끔은 정석적인 방법을 뒤틀어 놓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정보가 전혀 없다면 지금 인셉션에서 들리는 모든 멜로디는 순수한 배경음악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아는 만큼 들리는 거고 들리는 만큼 창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음악 실습에서 목표로 두는 건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 무심결에 들어왔던 음악들을 한 단계씩만 더 디테일하게 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